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저희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탑픽주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세제 개편안에 따른 그 실망감에 국내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현재는 양대 지수 모두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1% 넘게 지금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상승하며 3,1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중으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입장 정리를 밝히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사태가 좀 진정된 모습인데요. 지난주와 같은 급락이 또 나올 수 있을지 리스크에 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됐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진정됐다고 보는데 일단 뭐 세제 개편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7월 말일까지 정부안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네. 이제 날짜에 따라서 7월 말일 날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일단 초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엔 법안이 통과돼서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되려면 그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수정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한번 나와야 되는 시장에서 미국의 이제 충격, 미국의 하락에 따른 미국 시장의 하락에 따른 충격도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세제 개편안까지 하면서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좀 증시는 조금 더 가벼워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금요일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엔 정치권도 다시 이제 재논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번 하락이 조금 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최근에 거기에서 관심은 이제 세제 개편안은 이제 좀 기존의 안보다는 좀 나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생긴 걸로 보이고 오히려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수정되고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다. 고용도 줄고 뭐 사실은 이제 일자리도 줄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줄고 이런 이제 경기가 좀 악화된다는 모습이 감지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거꾸로 또 훈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걱정보다는 상승 추세가 다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코멘트를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급락세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7만 원 선을 한번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약간 6만 9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우리 손여로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워낙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가도 반도체 업황 자체는 그리 좋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만약 좀 반도체를 매매적인 관점의 영역으로 보신 분들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투자 전략을 삼은 다음에 손절이 가능하다. 이러신 분들은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섹터를 실적에 비례해서 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모아가는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굳이 뭐 오늘 기술적 분석을 진행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매수는 못하겠지만 이번 주 초반만 잘 지냈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 악화, 국내 정세 악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이런 가치평가로만 했을 때는 12개월 선행포가 12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KS 대비해서는 비싼 종목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뭐 AMD라든가 뭐 이재용 회장의 무죄, 그다음에 테슬라와의 계약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주말간 나온 뉴스를 보니까
저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2나노, 3나노 이하의 파운드리의 수율이 40%가 안 된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주말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가 삼성전자에다가 파운드리 계약을 준 이유는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수율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저번 주 목금이에서 오늘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시고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뉴스에 대한 결과가 3분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바꿔나갈 수 있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다시금 지금 7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손현호 팀장님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중에 AI 관련주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컴퍼니 K가 상승 VI가 걸리면서 현재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또 플리토, 이스테이드 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지금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오후 2시쯤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SNS를 통해서 약간의 5개 기업이 지금 카더라라는 통신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들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사업팀이 막상 발표되고 나면 세론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며칠 더 이어지게 될지 요즘 AI 소프트웨어가 좀 꿈틀대긴 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10개 후보팀 명단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 그 안에서 이제 5개 팀을 또 선발을 하는 건데 그 5개 회사만 그러면 좋은 거냐? 뭐 회사도 있고 뭐 카이스트도 있으니까 이제 팀 단위로 보면 5개 팀만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5개 팀과 또 협업하는 회사들이 같이 좋은 거죠. 플리토 같은 회사는 그런 이유로 올라오는 건데 지금 결국에는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최대한 빠르게 AI를 따라잡겠다,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잡겠다라는 글로벌 AI 모델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마 선정되면 조금 더 이제 강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뭐 GPU라든지 데이터 관련된 지원을 대규모로 해주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결국에는 이제 2개 팀만 뭐 27년까지 생존하는 모델로 가는 건데 결국에 이제 경쟁을 통한 이제 그 AI 기술의 확보 이런 것들을 좀 가속화시키겠다. 한마디로 이제 정부 돈으로 GPU 사서 누군가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누굴 지원해 줄지를 이제 사실은 뭐 정부에서 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경쟁을 통해서 뽑는 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쪽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뭐 통신사들 중에서 한 2개 팀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일부 종목들은 또 급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찌라시로 일부 내용이 돌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발표될 때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일단 5개 팀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선정된 이유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누가 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넘버 1, 2, 3 정도는 뭐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그쪽에 지금 보면 시장 반응은 네이버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죠. 네. 네이버라든지 오전에는 또 카카오도 강했는데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NHN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은 그 뉴스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또 취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국가대표 5팀이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 그리고 확정된 그 5개 팀은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조선주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조선주로 지금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LNG 관련 종목들로도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됐던 한화시스템 그리고 한화오션은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한화시스템은 한 3%, 한화오션은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을 비롯한 한화그룹주는 이렇게 오늘의 변동성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지 이미 조금 낙폭이 많이 회복되기는 했어요. 네, 오늘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추가적인 수주가 언제까지 나오냐?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MRO 수주가 있는 다음에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미국에다가 설명해 줬을 때 미국 측에서 뭐 긍정적으로 이해했다, 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미군의 해군 함정 세대와의 MRO 수주를 맺으면서 이제 추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저는 차라리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같이 나왔으면은 하나오션이 하나 시스템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번 주 후반이나 뭐 다음 주쯤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2일 선행포가 31 정도 되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12일 선행포가 45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하나오션은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아직 음봉이지만 두 종목 모두 다 밑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도세는 정기장 개장하고 빠르게 나왔지만 점심시간 지나가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 저가 매수의 주요 주체는 기관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조선 기자재 많이 좋아하지만 하나오션과 하나 시스템을 굳이 매수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하나오션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오션을 매수할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 하나오션이 조금 부담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선 기자재 쪽이 나아 보인다. 그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는 한화오션이 분할로 매수하기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조선 기자재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전력 설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일부 원전주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정부가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소식에 또 수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산업부 등 8개 부처에서 TF를 꾸렸고요. 그리고 특별법 제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특별법 제정이 되면 또 정부의 정책 모멘텀까지 붙는 거잖아요. 전력 설비주들, 전선주들 오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뭐 지금 이거는 지난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서 이제 7월 31일 날도 그 대통령 수석회의에서 6차 수석회의에서 한번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좀 속도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아리백까지 같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내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수출 물량이 워낙 많이 잡혀 있어서 국내에다가 이걸 뭐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 뭐 주문하면 3년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국가에서 드라이브를 걸면 이제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전력기기 쪽 여전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선 관련된 회사들 보면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LS 같은 경우가 이제 당연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에너지 결국에 이제 아리백을 할 때 태양광 풍력을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서로 연결해서 초고압 전선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전선을 만드는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대한전선, LS전선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S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전력기기 회사들도 보면 뭐 중소변압기 만드는 뭐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원래 한전 납품 비율이 좀 높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또 이번에 또 다시 혜택을 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태양광 풍력, 특히 이제 태양광이 지금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조금 뭐 답답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히려 그럼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내가 기반이기 때문에 태양광 만약에 국내에서 많이 갈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보다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훨씬 더 탄력이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태양광이라고 무조건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뭐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중소회사들부터 시작해서 혜택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보면 풍력 쪽에는 이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풍력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다에 깔 겁니다. 지금 제주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안 앞바다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SK 오션 플랜트는 국내에 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조금 더 빠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15%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 오션플랜트를 탑픽으로 놓고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말까지 아리백 산단 조성 계획과 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고 하니까요. 특징주들 꼽아주셨으니까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전주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5% 가깝게 상승하면서 지난 거래일에 낙폭을 다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중으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 협력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조선의 넥스트가 원전이 될 수 있을지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은 좀 지루하죠. 한 7만 원대 가고 나서 지금 6만 한 2, 3천 원을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번 정부에서 원전을 등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SMR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했죠. SMR을 육성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엔 SMR이 세계 시장에서 앞으로 돈이 될 거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SMR 관련돼서 기자재라든지 그 안에 터빈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8월 말, 8월 안으로 이제 개최가 될 건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무역 관세 합의할 때 2천억 달러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뭐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뭐 전력, 그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 에너지 안에서 어떻게 원전 사업이 구체화될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말고도 결국에 원전도 시공을 하려면 우리나라 기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집중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뭐 웨스팅하우스 이슈도 있으니까 두산그룹을 여전히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고용 데이터가 나빠졌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또 불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금리 인하하면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잖아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그 덕분에 지금 1% 넘게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투심이 개선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약바이오를 이미 좀 갖고 계신 다음에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올해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주름 잡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조금 늦은 것 같긴 해요. 전 제약바이오를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5월 중순이랑 6월 초였고 이미 5월달과 6월달에 이제 비만당뇨나 ADC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쓰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 유한양의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재차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저번 주까지는 페드에서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 정도였는데 이번에 7월에 동결하면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이번 2, 4분기에 강세를 보여줬던 실적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뭐 김영민 매니저가 좋은 종목들 소개해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ABL 바이오나 아니면 뭐 에이프릴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유한양행, 뭐 오스코텍, 뭐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니까 어떤 우리가 기대감이 올랐다가 이 재료가 노출되면은 단기 차익은 나옵니다. 근데 단기 차익이 나오는 가운데 이 기업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재차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90% 넘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유동성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돼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9월 FOMC 이전에 매매 관점 지켜보다가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그 종목들을 눌림목 공략을 다시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또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건희 대표의 또 탑픽주가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전략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손으로 팀장님, 최근 노보 노디스크의 급락세로
투심이 좀 좋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좀 돌아선 건지 차트만 보면 일단 펩트론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었고요. D&D 파마텍은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오늘 좀 돌아서려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굉장히 좀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0% 넘게 밀렸기 때문에 국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연관성 있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잘 버티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 뭐 경구형 치료제, 아니면 뭐 핀형, 뭐 침형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봤을 때 우리가 알만한 대장급 종목들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장급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의아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덴마크 기업이고 일라릴리가 미국 기업인데 왜 덴마크에 손을 들어줬을까?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나쁘지 않으니까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펩트론보다는 D&D 파마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다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펩트론은 아무래도 노보노디스크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동성을 캐치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펩트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도 임상 관련 뉴스가 있었고 올해 하반기에도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었고 D&D 파마텍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D&D 파마텍이 안전해 보인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 제약바이오의 어떤 기업일까요? 네, 리가캠바이오고요. 리가캠바이오는 금요일 날 급락분을 이제 오늘 다 그 이상으로 만회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치고 올라올 자리에서 반등을 잘 주고 있다. 그리고 기존 수출했던 파이프라인들 잘 마일스톤 잘 받고 있고요. 향후 이제 ADC 링커뿐만 아니라 ADC 전반을 다 아우르는 회사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손열호 팀장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상당히 좀 소외받던 섹터 보려고 합니다. 우주항공 섹터에서 파이버 프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광학 센서랑 관계 측 기기 등 연구,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CEO의 그 스페이스 X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개발할 때 그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양자 컴퓨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스페이스에서는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로 우주 양자 컴퓨터를 개발 시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파이버 프로가 세계 최초의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 소자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낙수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 계통에서는 이 파이버 프로가 만든 계측기를 이용했을 때는 기존 항해기기가 기존의 GPS 대비해서 10배나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거다. 이런 표가 있기 때문에 낙수효과 어찌할까 판단됩니다. 손절가를 5,7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700원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